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번 시험은 어떠셨나요? 보신 분들은 아마도 되게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약간 지엽적이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분전을 가장한 시정전식과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자, 쉽게만 생각을 했다면 중간에 큰 코 다쳤던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적인 난도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야, 공부 겁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쉬워, 다음엔 대충 할 거야, 혹은 조금만 할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한국사 난이도가요, 퐁당퐁당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다가 쉬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난번 2018년 시험이 어땠죠?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약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듯이 자,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탄탄하게 쌓고 그런 다음에 심화를 얹어가면 수업을 하셔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너무 쉽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걸 들으시는 분들은 초시생들도 계실 거고요. 시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모두들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얼마나 쉬웠는지 혹은 얼마나 어렵게 까다롭게 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해설을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어김없이 선사 파트가 나왔어요. 자,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선사라고 하면 대부분 구석기랑 신석기를 선사라고 하고요. 청동기부터는 되게 역사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 구석기나 신석기나 청동기 등의 그 시대가 일본에 나오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 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자,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죠? 안 됩니다. 틀렸어요. 자, 2번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가 되었다. 자, 창원 다호리 붓은 대표적으로 철기 시대에 한자 썼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건 철기 시대니까요. 자, 3번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자, 우리나라 강화도는요, 고인돌이 정말 많이 분포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3번 옳은 설명이죠. 그죠? 다음에 4번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비쌀무늬 토기가 나왔다. 자, 암사동. 자, 그리고 비쌀무늬 토기는 대표적으로 신석기를 대표하죠. 신석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되죠. 그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를 보니까 음력 12월에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하는데 영고. 자, 보니까 여기서 영고가 어느 나라 겁니까? 자, 포인트 좀 몇 개 잡을게요. 12월. 자, 그리고 영고가 나왔어요. 당연히 요거는 부여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부엉이 많이 외웠죠. 부여 영고. 다음에 내려가서 해마다 10월에 제사하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무천이라 했다. 무천은 바로 언제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는 바로 동예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부여와 동예를 고르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자, 1번 오부가 있으며 게르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요거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수립한 거는 바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에서 정치 지배자로 신지와 읍차가 있다. 자,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여기는 자, 삼한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자, 요거는 소도라는 걸 통해서 재정 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 삼한의 특징이 되겠고요. 4번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해서 노비나 소말로 변상했다. 네, 요게 바로 동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나라가 등장하면서 사실 암기량이 많아지게 되죠. 물론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암기량 정말 높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 한국사 공시 같은 경우는 구석기예요. 왜냐하면 구석기 때 유적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틈없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뭐 앞글자를 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가왕의 시기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왕이 누구냐? 보니까 이자겸, 척준경 나왔어요. 자, 이자겸은 대표적으로 금나라의 사대한 인물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금나라의 사대한 사람이죠. 금을 임금으로 섬겼어요. 자,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성을 멸망시켰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 섬기는 게 맞대요. 자, 마땅히 우선 사주를 보내야 됩니다라고 했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가가 따랐대요. 자, 가는 누구냐? 바로 자 이자겸의 외손자이자 사위인 족보가 이래요, 그죠? 자, 인종입니다. 자, 인종이 바로 당시 왕이었어요. 그러면 요 당시 사실로 옳은 걸 골라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자, 몽골 침략에 대응하려고 강화도로 옮긴 사람은 사실 요건 최우인데 최우가 주도해서 옮겼는데요. 그때 왕은 고종입니다. 자, 우리가 고려 고종이나 조선 고종이나 되게 고종은요, 뭔가 끌려다녀요. 자, 이렇게. 자, 고종 때고요. 다음에 자,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 건원을 주장하였다. 자, 요게 바로 답입니다. 자, 인종 시기에는 두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로 이자겸.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요. 자, 방금 나온 그 이자겸. 그제가 금나라에 사대하는 그 시기에 난도 일으켰었어요. 자, 근데 이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었고 금에 사대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 즉 어떻게 우리가 금에 사대할 수가 있어? 우리 고르게 생긴 나라야. 그러면서 묘청이 또 서경천도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인종 시기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둘 다 나오게 되죠. 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묘청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 3번.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 가래를 보급했다라고 했는데요. 성리학이 수용된 시기가 언제냐면 요거는 우리나라가 고려 말일 때, 자, 고려 말에 충선왕이 만건당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때 요 만건당으로 교류하면서 성리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참 시대가 뒤죠. 이건 고려 후기, 고려 거의 말기니까. 자, 4번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했다라고 했는데, 자,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것은 자, 원나라가 우리 간섭할 때 간섭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종시기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인종시기예요. 요때 자, 김부식이 뭣도 자, 삼국 사기를 쓰기도 하죠. 자,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 묘청을 진압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신라계의 승의식을 강조한 삼복사기를 썼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밑줄 친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적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우리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다. 자, 1919년 독립만세운동은 뭘까요? 바로 3.1운동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올해가 4.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요, 1923년에 나왔어요. 요것은 농민들이 당시 지주가 너무 심하게 소작류를 거둔 거예요. 당시 지주가요, 전체 이 생산량 중에서 8할이면 거의 80%죠. 이만큼을 거뒀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세니까 여기 반발하면서 시위했던 게 바로 소작쟁이, 암태도의 소작쟁이였어요. 두 번째, 정우회 선언. 자, 이것은 자, 1926년에 나온 것이었고요. 요것은 신간회란 단체, 좌우 합작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등장한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는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임병찬은요, 누구 제자냐면 최익현 제자예요. 임병찬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병합된 뒤에 우리나라의 복벽주의 써볼게요. 자, 복벽주의. 자, 복벽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되게 되면 왕이 있는 시스템을 좀 추구하는 이런 걸 복벽주의라 그래요. 자, 다시 왕이 있는 체제로 가자. 다시 황제, 고종이 있는 체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해방된 다음을 황제 체제 혹은 왕이 있는 체제로 추구했던 거 복벽주의라 그래요. 즉, 요거는 우리가 일제에게 먹힌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히려 이 시기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3.1운동 하고 나서 곧바로 임시정부가 나오거든요. 자, 임시정부가 어떤 정치 형태를 띱니까? 지금과 같은 공화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공화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미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3.1운동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자, 임시정부, 임정이라고 쓸게요. 임정은 자, 공화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연도를 안 외워도 복벽주의를 말하는 건 되게 4.1운동 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요건요, 여러분, 우리가 2차 교육령이 떨어지고 나서부터예요. 밀립대 설립운동과 연관되시면 되고요. 1920년대 사실입니다. 이제 20년대 어떤 통치 방식이 있어요? 문화 통치 방식. 자, 문화 통치 때는 일본이 우리를 막 회유해요. 너네 대학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자, 대학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 희망을 가지고서 이런 거 활동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3.1운동 때문에 등장했던 적어주세요. 자, 문화 통치. 일본이 이 운동 보고서 쫄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시 또 터지면 자기네 더 이상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로 바꾸거든요. 요거 때문에 나온 모습이 이건 거예요. 자,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교육령도 바꿉니다. 뭐로? 2차 교육령으로. 자, 쓸게요. 2차 교육령. 자, 2차 교육령은 대학 교육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초등교육이 이제 4년짜리가 6년짜리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2차 교육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게 등장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연도까지 안 외워도 흐름으로 개연성을 확인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밑줄 친 성상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 만대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자,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조는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자, 이게 성상, 이게 성상 여기 있네요. 자,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6건의 법전을 완성하게 해서 반포했다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법전 6개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자, 본래 자, 요거는 세조 때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요, 다 완성을 못 해요. 미처 쓰다가 다 완성하지 못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형전과 호전만 반포가 돼요. 자, 이거 호형 나온 김에 좀 외워주세요. 뭐만 완성된다고요? 호전과 형전, 호형. 형 부르는 것 같죠? 호형. 그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걸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다? 성종이에요. 성종. 그러면 한번 자, 선택지로 가볼게요. 이왕이 누구다? 네, 성종이다. 성종. 자, 그러면 성종식이 편찬된 서적을 골라보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 1번 볼게요. 자, 1번에 자,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자, 동국병감이란 서적은 전쟁을 정리한 병감이란 말 자체가 전쟁사를 정리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문종 때 등장해서 세조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맞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고 갈 것은 성종 그러면 되게 그 나라의 체제를 정비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뭔가 제도가 완성되는 게 되게 성종 때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를 논할 때 성종까지면 국가 초기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은 사실 답 먼저 띄울게요. 답은 요거예요. 국조오례의. 자,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여러 가지 행사, 5가지 행사의 예법, 예절 같은 걸 정리한 것. 자, 국가가 어떤 행사할 때 이런 순서로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이 의례서가 나온 게 성종 때예요. 자, 그리고 이거 다시 언제라고요? 자, 문종이 명을 내렸고 세조식이 완성됐고요. 자, 동명성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쓴 건데 요건요.
아동교육서예요. 서당에서 가르치는 책, 동몽선습 박세무. 그다음에 자 3번에 삼강행실도는요. 자 모범적인 효자, 충신, 연려를 다룬 윤리서인데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건 그림을 설명합니다. 그림. 그래서 뭐 삼강행실하는 그런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편찬한 윤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자 가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정말 많은 이슈가 됐던 문제였어요. 자 보시자면 자 비로소 직관, 산관, 각품의 가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건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아마 처음에 푸셨을 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겠다. 아 요걸 보고서 요거 왠지 뭐 같다. 역분전 같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관품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자, 우리가 전시과라고 하면 되게 관품은 끝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품이 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 관품 정리가 안 됐나 보죠. 라고 생각해서 역분전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개념서에 등장한 자료를 잘 보세요. 그걸 보시면 요거 떡하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자료가 빠지지 않고 그냥 등장을 하고요. 빠지지 않고 아 이거 뭐다. 자, 시정전시과다. 이렇게. 자, 시정전시과는 뭘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품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같은 이제 뭔가 같은 전시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받는 거 안에서는 안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원래 사료로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시과는 워낙 중요한 부분인데다가 고려의 경제 부분은요. 사실 전시과가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분전에 대한 사료, 역분전 사료, 자 시정전시과, 자 개정전시과, 경전까지 모두 사료를 구분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료 자체를 외웠느냐 말았느냐, 익숙하냐 마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사료 공부할 때는 사료를 시험장 가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분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는요 그냥 내가 봤던 거, 내가 최대한 많이 봐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하실 때 암기하느라 바쁘셔서 사료 많이 못 보시거든요. 그냥 사료를 그냥 보시고 아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바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정전시과 그러면 볼게요. 자 1번 고려 건국 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아마 다 이것 찍었을 거예요. 이게 역분전이죠. 그죠? 자 이건 틀렸고요. 자 2번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해서 지급했다. 자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한 거는 경기사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조선시대에 걸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 차별되고 개선되었다 했는데 자 우선 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산관이 일단 제외가 되고요. 무반 차별대우가 개선된 거는 시정 그 뒤에 자 그 뒤에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정전시과는 관품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직관상관 다 주고 그죠? 자 그리고 인품까지 처음에 다루잖아요. 그렇죠? 자 정답 4번이에요. 4색 공복 기준으로 해서 관품을 따르고요. 문반, 무반 자법으로 나눠 지급했다. 자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갔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사료학습 어떻게 하셔라. 자 사료학습은 최대한 이 사료가 뭐구나 그냥 친해지세요. 사료가 뭔지 바로 알아버리기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가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을미사변 발발합니다. 을미사변 발발 연도를 쓸까요? 자 이거는 1895년 을미사변 8월이죠. 자,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이죠. 그리고 자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했는데 자 요거는 정미의병이 등장하고 나서 나오는 모습이니까 1908년에 이제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볼게요. 자 1번에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되었다. 자 황국중앙총상회 여러분 이게 1898 연도 1898 요 연도가 되게 보시면 황국이란 말 자체에서 조금 의미를 찾으시면 되는데 황국이란 말 자체가 황제나라,
황제 나라. 즉 대한제국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자, 신민회가 와해된 것은 1911년 모습이고요. 넘어가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을 내렸다. 자, 방곡령을 내리는 시기는요, 대개 1880년대, 90년대 요 사이에 되게 많이 떨어지게 돼요. 자, 요것은 자, 일제가 하도 일본이 쌀을 많이 가져가니까 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내렸던 것이고요. 요거는 방곡을 내렸지만 우리나라가 방곡을 내릴 때 방곡령에도 이제 기한 제한이 있어서 방곡을 실시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은 이걸 이제 유예 기간을 더 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입게 됐었어요. 자, 이건 되게 언제 1800년대, 1880, 99 사이 시기, 자, 요 시기 나오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4번에 일제 항무지 개헌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보안회가 창설된 시기는 자 1900년대인데요. 여기서 이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안회는 황무지 개헌권에 대한 반대를 이제 했고 결국 이걸 성공시켰죠. 그래서 나가 요게 가로 바뀌면 요거는 맞습니다. 여튼 정답은 1번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정치 파트를 주고 거기다가 구한말의 경제를 끼워 넣는 문제였어요. 아마 배우실 때 본 수업 들어가시면 요거 정치 파트 설명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중간에 경제 파트는 나중에 끼워 넣듯이 배우실 거기 때문에 요걸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8번. 자, 가 왕대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는 흑수 말갈과 당이 통하려고 하자. 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 말갈을 치게 하였다. 자, 요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무왕 때 사실이에요. 자, 무왕 때 이 발의 위쪽에 있던 흑수 말갈이 발의 약간 아래쪽에 있었던 당과 같이 통교를 해서 발해를 샌드위치로 멸망시킬 생각을 한 거예요. 무왕이 열받은 거죠. 열받아서 이제 치러 가겠어요. 자, 또한 일본의 사신 고재덕 등을 보내서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고 부의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국임을 자부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건 언제? 바로 무왕 때 이야기인데요. 자, 그 무왕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냐면 바로 4번 나옵니다. 스토리 연결시킬게요. 자, 당시에 흑수 말갈이 당과 짜고 발해를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당시에 이 무왕이요, 자기 동생 대문희에게 야, 너 가서 저 치고 와 보냈어요. 근데 이걸 치라고 공격을 이제 보냈는데 동생이 무서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요 형아가 치라고 했는데요. 이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투항을 해서 아니 가가지고는 자기가 발해 이제 왕자인데 그러고 있는 거죠. 화가 난 이제 무왕이 당한테 내 동생 보내라 이제 압박을 넣었어요. 당연히 당나라가 안 보내죠, 그죠? 이게 얼마나 내분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받아들이자 화가 난 무왕이 장문위를 시켜서 당나라 산둥 반도에 등주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왕 때 사실 아시겠죠? 나머지 갈게요. 자,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요거는 국가 초기 대조영이 나라 세웠을 때 발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자, 신라가 자 급찬 숭정을 발해 사진을 보냈다. 요거는 신라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는 시기 모습인데 무왕은요 신라랑 완전 적대적, 그죠? 당하고 완전 적대적이에요. 자, 그리고 자 대흥 연호를 쓰는 거는 바로 이거는 그다음 등장하는 문왕 때 모습입니다. 무왕 때는 연호가 인안이에요. 인안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 자,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포인트 나왔네요. 사도하자. 자, 여러분들께서 근현대 파트까지 학습을 많이 하셨으면은 여기가 되게 쉽게 풀렸을 건데 대부분 근현대사를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자, 사도하자의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후리는 여념이 없었다. 자, 새벽의 적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해 왔다. 근데 적군은 자, 아군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일제히 포문을 열어서 급습함으로써 적군이 응전할 사도 없이 격파되었다. 자, 보니까 포인트가 요거 사도하자. 사도하자. 자, 사도하자 전투를 이끌었다고 했는데 요거는요 대표적으로
자,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화 전투. 요거 우리 앞글자 따서 배웠었어요. 쌍대사, 쌍대사. 자, 거기 나오는 사도화자 전투예요. 그러면 이 군대가 어떤 부대냐? 자, 이 부대는요. 좀 적어볼까요? 이 부대는 자, 먼저 한국 색을 바꿔서 쓸게요. 자, 색을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 이에요. 이 부대하고 중국에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호로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 중국 호로군 힘을 합쳐서 싸워요. 싸워서 이긴 전투가 뭐냐면 지금 다루고 있는 자, 아까 방금 들었던 제가 언급한 거예요. 자, 쌍성보 전투 승리. 그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승리. 사도하자 승리. 이렇게 이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앞글자 땄죠? 쌍대사. 뭔 사찰 이름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대는 특히 누가 이끌었냐면 지청천 장군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분은 지금은 한국 독립군의 장군님이신데 나중에 한국 광복군의 장군님이 되죠. 즉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시면서 자, 요 부대가 이분께서 우리 임시정부의 정규군을 이끄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파란색으로 썼냐면 자유주의 계열, 우리는 당시 자유주의 계열을 민족주의라 불렀으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군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파란색으로 한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 약간 색을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우리가 단체 이름 외울 때요. 웬만하면 조선자가 들어가면 사회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은요. 요거는 되게 사회주의 단체고요. 요것은 되게 요건 당시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요걸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설명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김원봉과 김두봉이 또 갈라지면서 이후에 되게 단체들이 복잡해져요. 그쵸? 그때 모습이고 여튼 이건 계열이 맞지가 않죠. 그죠? 정답은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추가. 동경성 전투 추가가 됩니다. 자, 미세협정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했다?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미세협정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되게 30년대. 미세협정은 시기가 1925년이고요. 요거는 되게 30년대요. 언제라고요? 1930년대. 왜냐하면 요거는요. 만주사변 이후라 그래요.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가 만주를 치니까 그 만주에서 열받은 중국인과 만주에서 이제 같이 힘을 키우고 있는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양세봉 장군님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요 소속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뭐 같아요? 사회주의가죠, 그죠? 웬만한 조선자 들어가면 사회주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10번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 1번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 마늘, 배추, 오이밭 따위는 신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해리게 된다. 즉 여기 보니까 상품 작물이 많이 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니은에 담배, 밭, 북도지방 산밭, 모시밭 이런 게 등장했대요. 그 고구마 밭 이런 것도 나왔대요. 그죠? 요게 수익이 많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그 뒤에 고랑의 거름제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농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 신해통공 반포에서 유기전의 금난전권 폐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요건 연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죠? 자, 보니까 신해통공 반포 언제예요? 정조식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죠? 자, 유기전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 폐지죠, 그죠? 여기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니은 인삼과 더불어 대표 상업 작물을 재배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상당히 이때는 여러 가지 상품 작물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특이한 거였는데 고구마가요. 감저보, 감저신보, 즉
고구마가 감저예요. 고구마가 감자라고요? 감자 아니고 감저. 그래서 이거는 고구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에 자,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다. 자, 고랑과 이랑이 뭔지 아시죠? 고랑은 이제 움푹 파인데 이랑이 위로 올라온대요. 근데 고랑에다 거름을 채우고 이걸 이제 씨를 심게 되면 더 이 옆에 있던 이랑이 바람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새싹들이.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 자,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쓴다. 맞나요? 당연히 맞죠, 그죠? 자, 제왕운기, 제왕의 역사를 자, 여기 운문으로 읊은 책, 이승유 책. 자, 단군 왕검에 대한 언급한 책으로 아주 유명한 서적이죠. 요거랑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삼국유사, 그죠? 그다음에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 정통론 입장에서 기술화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몰라도 문제가 이게 너무 쉬워요.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거는 자,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에? 이게 뭡니까? 동명왕편. 동명왕 누구예요? 주몽? 그쵸? 답은 3번이에요. 그죠? 너무 쉬웠어요. 그다음에 4번 기미 독립선언서 이거 뭡니까? 우리가 3.1운동 했던 그 선언서 맞죠? 그죠? 요거는 자, 조선 건국을 4252로 써서 이제 연도를 썼다. 자,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너무 옳지 않아가지고 쉬웠어요. 넘어갑니다. 12번.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미리 말한 겁니다. 자, 제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하늘의 명령과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 차이점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왕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는 보통 사람과 차이가 있어서 뭔가 신기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뒤에 능히 큰 변을 타서 큰 변화가 생겨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자,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 한 일로 뭔가 신이 한 일로 탄생하였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자, 기이편 뭔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왕이 탄생을 해요. 박유커세가 아래서 나와요. 그죠? 주몽이 아래서 나와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쓰이는 거 바로 뭡니까? 삼국 유사. 유사, 그죠? 자, 이 삼국유사의 기편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렇다면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선은 정답 먼저 띄울게요. 요거죠. 불교 중심의 민간 설화가 수록이 돼 있어요. 자, 왜 이게 불교 중심입니까? 이걸 쓴 분 자체가 일련 스님이니까. 그죠? 자, 고려 후기에 일련 스님이 썼기 때문에 불교 중심의 설화가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화 중에는요. 기이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등장할 수 있겠죠. 나머지 자,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 해동 고승전, 각훈의 책이죠. 썼습니다. 자,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했다. 이건요. 자, 동국 통강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교적 사관에 기초한 책, 기전체, 삼국 사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과 좀 겹치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죠? 인종 때 나온 거랬었죠. 아, 죄송합니다. 요게 인종 때, 그죠? 요거는 이제 고려 후기에 나온 거죠. 원간섭기 써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 자, 가의 책을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가 뭐냐? 볼게요. 자, 청군과 일본군은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전개혁을 제시해서 정부와 가를 체결했다. 패전개혁 나오면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그쵸? 자, 근데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고 하는 건 뭘까요? 농민군이 정부와 맺은 거 전주화약, 그쵸? 자, 1번.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서 합류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자,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이게 답이에요. 자, 흐름 같이 볼게요. 먼저 쭉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부터 시작해요.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너무 횡포가 심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짜증났어요. 열받아가지고 고부밀란 터집니다. 그래서 조병갑이를 치겠다고 다리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때 이 고부밀란에서 조병갑은 전라도 가명으로 도망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고부족 농민들이 관할을 털어가지고 쌀을 빼앗아서 다 나눠줬어요. 이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거를 고부밀란을 좀 이제 정리하려고 왔던 안핵사.
안핵사가 뭐냐면 밀란 터지면 이걸 정비해서 밀란의 이유를 다 해결을 하고 다시금 밀란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안핵사예요. 근데 안핵사 이용태가 이거 오더니 아니 막 어이가 없게도요. 농민들을 갖다가 농민 난에 참여자들 갖다가 이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방에 좀 돈 좀 있는 이제 집들 있죠. 거기 있는 집들 자재들을 갖다가 그 밀란의 주모자로 써놓은 다음에 이거 주모자 내가 등록해놨으니까 이거 뺄라 그러면 돈 내라고 이런 식으로 막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핵사 이용태 이 만행 때문에 또 터진 게 1차 동학이에요. 그 1차 동학이 딱 터졌는데 근데 이들이 정말 잘 싸웠어요. 이번에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황토현 전투 승리. 자 결국 나중에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성 하나가 농민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원래 밀란이 성을 차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농민 군대가 성을 먹는다고?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먹었어요. 그러자 정부가 좀 놀래요. 놀래서 이걸 막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부가 청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가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당시 그 전에 체결된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과 청군대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같이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밀란을 막으려고 청군대, 일본 군대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죠. 아니 한 나라에 밀란 따위를 막겠다고 외국 군대가 2개가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외세 압박에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농민군들이 좀 착해서 저희가요 그냥 돌아갈게요 해서 알아서 자 패전개혁안을 제시하고 전조약을 맺고 자진해산한 거예요. 해산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 청군대가 이제 갑니다. 나 해결됐으니까 갈게. 이 청군대 가요. 돌아가는데 일본 군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얘네가 안 돌아가더니 갑자기 경복궁 점령해버린 거죠. 앞으로 정치 간섭하고 이 나라 먹겠다. 의도가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농민군들이요. 다시 한번 빡 일어난 게 이거예요. 1번. 자, 이들이 다시 2차 북미로 남접과 북접이 만나서 갑니다. 자,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일본이 자 궁을 점령하니까 화가 난 청나라가 일본과 싸워요. 청일전쟁. 자,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동학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궁 점령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 결과를 파생시킵니다. 여튼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동학을 매우 빠르게 압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14번. 가시 경제 그랬어요. 갑자기 시대가 앞으로 훅 넘어갔네요.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국호 신라 확정 누굽니까? 지증왕. 구조 오서경 누굽니까? 신문왕 그죠? 자, 요때 신라 중대가 이제 한참 진행 중인 시고, 난 대공의 난 요거는 신라 하대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독선풍과가 시시가 돼요. 자, 그러면 대개 요 가 뒷시기는 하대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백성에게 정전 지급했다.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신라 중대 신문왕이 대표적인 왕이고 그 다음에 성도왕이 곧 나오죠. 그죠? 자, 신문왕, 효소왕, 그 다음 성도왕 나와요. 자, 답은 1번. 자, 2번. 동시전. 동시전은 가 이전 시대죠. 그죠? 이건 지증왕 때 이야기고요. 자, 진대법은 어느 나라 거예요? 고구려거, 고국천왕. 그죠? 틀렸고. 자, 청주의 거류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했는데 우선 요건 시대가 맞지가 않고 거기다가 자 지금 국학생 노급 그랬잖아요. 요거는 시대적으로 요식이 아니라 대개 노급이 폐지되고 왕권 강화되는 게 가시의 모습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개성 경천사지 석탑은 원석탑을 본떠 만들었다. 맞나요? 네, 요거 맞죠? 옳은 설명. 원양식이 아주 강해요. 다음 2번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신포식이다. 네, 맞습니다. 자, 3번. 요거 답이죠.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뭘 고쳐야 됩니까? 요게 정림사지예요. 미륵, 그죠? 미륵사지,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맞아요. 다층인데 들어가면 하나로 통해져 있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화 문제가 시대를 좀 펼쳐서 걸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를 통으로 공부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되게 문화사 특강 이런 걸로 아마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6번. 가교육기관 그랬습니다. 주세붕이 가를 창건할 적에 생서 잠언 의심했으나 했습니다.
자, 주세붕이 만든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서원이 되겠죠. 서원. 서원이고요. 옳은 거라고 했는데 자, 좀 읽어볼게요. 이게 좀 퇴계집이 쓴 글인데요. 사료가 되게 좋아서.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없던 장안을 이루었습니다.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경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요거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자, 이게 서원인 건 아시겠죠? 주세붕이 중종 시기에 풍기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거기다가 서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주세붕이 임기가 끝나서 이걸 마치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 또 풍기 군수가 되어 온 자가 바로 이황이었어요. 그래서 이황이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이 서원을 보고 너무 괜찮아서 이걸 당시 왕인 명종한테 건의를 올린 거죠. 건의 올려서 전하, 이렇게 서원들은 나라가 좀 장려해야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서원을 도와주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서적 이런 걸 지원받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옳은 것은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 위에서 설립이 된 사설교육기관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얘랑 헷갈려요. 자, 성적 우수자가 초시가 면제가 된다. 자, 우선 성적 우수자는요, 향교하고 그다음 사부학당 경우에요. 어디라고요? 향교와 사부학당. 그 경우에 자, 문과도 사실 속과하고 대과가 있죠. 근데 문과에서 속과의 초시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개 이것은 향교나 사부학당 이쪽을 더 설명하는 것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3번에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이건 천자문은 서당이고요. 그죠? 자, 지방 9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했는데 자, 이건 관학이 아니에요. 사립이니까 이건 틀렸죠. 그죠? 자, 지방 9년의 관학은 향교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네요. 1번. 자, 넘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17번.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에 무제한 유출 가능하게 한 규정과 여기서 양곡에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했다. 자, 이것과 동시에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 이런 규정이 있었대요. 자, 이건 뭐냐면 산무조항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그죠? 산무조항.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뭐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을. 조일수호조규. 그죠? 조일수호조규. 그러면 자, 조일수호조규가 이후에 부록이 생깁니다. 부록. 자, 부록은 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고 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일본과 교육을 하게 된 거니까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조일무역규칙. 이 조일무역규칙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개정되면서 이게 조일통상장정 개정이라고 이제 이후에 불려요. 여튼 자, 이게 지금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조약이 있을 때쯤에 나왔던 그 조약입니다. 자,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을 가져오면서 그 내용이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 알선이 있었다. 자, 거중조정 조항과 최곡대우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나는 뭐냐면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요거 보고서 쓴 거예요. 요거는 조미수통상조약이고요. 자, 요 조미수통상조약에 뭐가 있습니까? 거중조정과 최곡대우가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정답은 이거죠. 1번.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아까 방금 강화도 조약이 원래 뭐라 했죠? 조일수조규.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속으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조일수조규 부록이에요. 근데 이 부록에 뭐가 나왔냐면은 강화도 조약 자체가 개항장을 열고서 무역할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개항장의 넓이를 얼만큼 할 거냐, 그 개항장 내에서 화폐 뭐 쓸 거냐, 일본 거 쓸 거다, 요런 식의 이야기를 정한 게 바로 조일수조규 부록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정했으면 그 개항장에서 어떠한 무역이 나올 것인지를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양국 유출, 요거를 말한 게 바로 조일무역 규칙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조일무역 규칙은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등장한 조약으로서 교육과 연관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얘가 자, 이후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뭐라고요? 조일통상장정. 자, 조일통상장정이 나중에 개정되면서 이게 83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어떻게 불러주냐면 조일통상장정은 개정된 거. 개정된 건 그냥 조일통상장정 그러고요. 이 전에 거는 그냥 이렇게 불러요. 조일무역규칙.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름이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도 불린다? 조일통상장정이라고도 불린다. 아시겠죠? 정답은 자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죠? 자, 뒤로 갑니다. 18번. 다음에 인물이 된 연본데요. 밑줄 친 기억 리을의 설명을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사간원의 제수되었다. 이조 좌랑이 되었다. 자, 동호 도수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했다. 자, 승정은 우부승지에 제수되어서 많은 봉사 올렸다. 자, 홍무관 부재하게 올라가가지고 집요 편찬했다. 누굽니까? 바로 이이. 그죠? 이이가 되겠죠. 율곡이이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이 자, 사간원, 이조 좌랑, 승정원, 홍문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사간원,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을 담당합니까? 아니죠. 요거는 오히려 승정원이 되겠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사 관리 추천 권한이 있다. 자, 3사 관리 추천 권한. 이게 답이죠. 그죠? 자, 이조 좌랑은 이조 전랑이라고도 불리죠. 그다음에 왕의 정책 간쟁, 관원 비행 감찰하는 게 요게 사간원이에요. 그죠? 틀렸고요. 자, 서적 출판 및 간행 업무를 전담했다. 자, 여기서 홍문관은요. 서적 출판이 아니라 왕에 대한 가르침, 경연,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자문 이를 담당하기 때문에 틀렸죠.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9번. 자,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무릇 동양의 수천년 교학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명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을 전해주고 밝혀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 자, 점점점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유교계에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자, 그 3대 문제에 대해서 개량하고 구신을 하지 않으면 구신, 유교 구신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유교는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유교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고쳐보자는 거죠. 누구예요? 박은식. 유교 구신론. 그러면 1번 독사실론에서 민족을 역사 소설 주체로 설정했다. 누굽니까? 요거는 바로 신채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주석, 부주석 체제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했다. 자, 주석을 역임한 사람은 김구고요. 김구. 자, 그리고 부주석은 당시 누구였습니까? 김규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자, 3번.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가 신이라고 했다. 이게 답이죠. 자, 요게요. 당시 박은식 선생님은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마치 사람의 몸뚱아리 같은 거다. 자, 그리고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게 마치 사람의 영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역사가 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거를 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혼. 그래서 신이나 혼 이게 나오면 아, 이거는 지금 박은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어를 강조했다. 어는 문일평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20번. 가라를 시기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자, 좌우 합작 7원칙 발표되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자, 순서를 잘 봐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1946년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1945년에 첫 번째로 임정 수립, 두 번째로 수립된 정부가 나오려고 하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나올 필요가 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미소가 미국과 소련이 같이 만나가지고 어떤 단체를 넣어서 정부를 세울 것인가 이걸 논의를 해라. 그리고 정부가 나오면 그 정부가 좀 어렵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탁 통치를 최대 5년간 받자. 요거를 이제 모스크바 3상에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라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설치가 돼야 돼요? 미소공동위원회, 그죠? 근데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이행됐는데 내용이 결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이 결론이 안 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 공동위원회가
잘 시행이 돼야 그다음 나라가 나오는 건데 나라가 안 나오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것 때문에 속상했던, 답답했던 당시에 우리 여운형 선생님과 김규식 쌤이 이때 좌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어요. 요거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걸 했는데 이때 다시 뭘 부탁했냐면 제발 다시 미소공이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이걸 열어야 나라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다시 열렸어요. 근데 그것도 결렬돼 버린 거예요. 그러자 우리나라의 통일된 정부 수립 문제가 묘연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립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유엔에 이제 미국이 넘겨버렸고, 유엔에 넘기니까 유엔 측에서 그럼 투표해라. 투표해서 그냥 남북한 투표해가지고 남한 쪽 표가 더 많이 자유주의 표가 더 많이 나오면 자유주의 나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유엔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가 통일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상이 나온 거죠. 그러자 이것 때문에 유엔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분단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남북 협상을 제안하게 돼요. 이게 1948년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건준이는요. 우리나라가 해방된과 동시에 1945년 8월 15일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5년 이때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맨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자, 나다, 그다음에 가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해방됐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단독 정부, 그러니까 통일 정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준이가 결성돼서 건국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부 국가 문제를 위해서 미소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모스크바 3상 회의가 개최가 됐었어요. 이때 미영소가 만나가지고 미국, 영국, 소랑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문제는 일단 임정을 세워야 하는데 임정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미소가 같이 논의해서 어떤 단체를 넣어 국가를 만들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나라가 나올 거니까 그 국가는 어떻게 해라? 한 5년간 신탁통치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랬는데 요걸 시행하려고 하니까 뭐가 시행돼야 돼요? 미소공동위원회. 요걸 했어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워질지 묘연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좌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어서 어떻게든 좌파 우파를 좀 합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들이 부탁했던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를 못 낳게 됐어요. 자, 그러자 이 한반도 정부수립 문제가 어디에? 유엔에 이제 상정돼 버렸고 유엔 측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그럼 투표하라고 이제 인구비례 투표하라고 이제 결정되는데 인구비례 투표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소련 측이 거부해 버려요. 그럼 소련 측이 거부해 버리면 남한에만 인구비례 투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남한에만 나라가 나오겠죠. 그럼 분단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걱정했던 김고쌤과 김규식 선생님이 같이 이제 북으로 가셔서 남북 협상을 했습니다. 이때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 만나서 4김 회의라고도 합니다. 이걸 했는데 결국은 이 남북 협상의 내용이 실천이 못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50총선 선거가 시행되면서 우리 남한 측이 먼저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내용이었고요. 종이 치네요. 다 끝나는 시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직을 다 훑어봤어요. 제가 말을 엄청 빠르게 했는데요. 이거 하면서 웬만한 개념을 한번 훑어드린 거예요. 즉,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일단 공무원 문제가 정말 뭐 지엽적이다, 외울 게 많다고 하지만 개연성 가지고 공부하시면 문제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틀을 좀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반드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